자, 블라스터매드 실전 모의고사 40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기본기에 좀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게 취지예요. 어쨌든 간에 독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거창하게 여러 가지 걸 연습하는 거 뭐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어휘, 구문 실력, 기본적인 탄탄한 실력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 때도 일관성 있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정 문제를 푸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젓가락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콩은 안 집혀. 왜 안 집히지? 근데 이게 편해. 바꿀 수가 없어. 최악이야.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정도의 길을 탈 것인데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길을 딱 직선으로 정해가지고 그 길을 뚫어보자고. 알겠습니까? 누군가는 막 꾸불꾸불 가는 동안에 막 헤매는 동안에 우리는 정확하고 정직한 길을 가서 확실하게 한번 점수를 올려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에서도 29번 어법 하나, 그 다음에 빈칸 2개 삽입 문제 하나 풀 건데 정확하게 기본기와 그리고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코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설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그냥 강의를 듣는다가 아니라 내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것까지를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고요. 강의를 들은 다음과 강의 듣기 전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요거는 내가 좀 알아가서 다음에 적용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져보자고. 알겠어? 자, 그러면 29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인데요. 어휘부터 일단은 following이 낯설진 않은데 막상 뜻이 뭐야 라고 하면 좀 우물쭈물거려요. 무슨 뜻이야? 그치? 뭔가 다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형용사일 때는 following 하면 다음의야. 다음의. The following day는 무슨? 다 following day. 내일이 되겠죠.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뜻은 뭐뭐 이후에가 되겠습니다. 마치 애프터와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품사가 두 개야. 형용사일 때는 다음의, 그 다음에 전치사일 때는 이후에라고 정리하시면 끝. 그리고 be charged with a인데 charge가 무슨 말이야? 충전시키다, 충전하는 거, charge. 그런데 뭔가로 충전되어 있다 이런 말 같은데 이게 문장에 나오면 보통은 A의 업무를 맡다 이 정도가 돼요. A의 업무를 맡다. 그러니까 A로 가득 차 있는 거니까 충전되어 있는 거니까 A의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charge가 누군가를 기소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A의 혐의를 받다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혐의를 받다. 기본적으로는 A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미지인데 그게 일일 때는 업무를 받는 거, 그게 어떤 혐의일 때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역하면 의미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 속에서요. 어떤 희망이냐면 주어가 동사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 한번 하고 가시고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uprising이야. 위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느낌이야? 아, 폭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폭동입니까? 쌤, 연기를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폭동이야. uprising. 뭔가 위로 끌고 올라오는 거니까. 들고 일어서는 거니까 폭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장 하나 읽고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following this를 보는 순간 요것은 형용사겠어 아니면 전치사겠어? 당연히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전치사가 되겠죠. 그럼 이 다음에 이 이후에 이런 말이야. 이것은 앞에 있는 게 되겠죠. 이 이후에 브리티시 영국의 major general 하면은 제네럴이 장군이니까 메이저 붙여서 대령, 소령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령이 이름이 윌리엄 로이야. 아, 영국의 대령 윌리엄 로이가 was charged with 무언가의 업무를 맡았냐면 어떤 일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어떤 일이야? 매핑하는 거, 지도를 그리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in detail 무슨 말이야? 상세하게 스코틀랜드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in the hopes that hope랑 hope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어떤 희망을 가지고 the maps 지도가 would help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무엇이 military 군대가 더 잘 억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어떤 미래의 폭동들을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되죠? 한 번 더. 이 이후에 어떤 시점 이후에 영국의 대령 윌리엄 로이는 어떤 업무를 맡았냐면 일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뭐 하는 일이야? 스코틀랜드를 상세하게 지도 그리는 일이야.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지도가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military 군대가 뭐 하도록 더 잘 억압하도록 무엇을 어떤 미래의 uprising 폭동을 지도를 그리면 이후에 일어날 폭동들을 잘 잡을 수 있겠다, 진압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스코틀랜드를 상세하게 그리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누가? 로이가. 됐습니까? 좋아요. 자, 29번 어법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 그러니까 수능어법을 갖다가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당연히 어법을 많이 공부하는 게 맞지. 문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부해야 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능어법의 테마는 너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니? 이해 가능? 이걸 물어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법 문제를 풀 때 구조 분석이라 할까요? 분석과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다오라고 하는 게 평가원의 취지야. 물론 문법적인 그 포인트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네가 이해할 수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겠니? 접속사를 이해해서 다시 한번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된 상태에서 어법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지를 모르거든. 문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가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때에 따라서 대명사 문제 같은 것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문법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수능어법의 찰떡적인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반드시 읽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쌤, 근데 어법은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맞추는 게 중요해. 시간만 세이브하고 틀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그러니까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푸는 것보다는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요 보기의 부분이 들어간 문장들은 반드시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구들아, 잘 보세요. A번인데 요즘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안 나오고 다 번호 형식이지만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붙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을 가질 것이고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완전한 문장을 가져.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긴 해. 근데 함부로 가지 말고 한번 문장을 읽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보시면 원 하나인데 뭐의 하나냐면 earliest 가장 초기에 군대의 사용의 하나가 왔대. 잉글랜드에서 1745년도에 이게 메이저 쿠프가 쿠데타 아니야. 쿠데타 시도 이후에 왔대. 그리고 앞에 있는 시도라는 명사를 여기서 which가 꾸며줍니다. which 이하가. 그런데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읽을 것이고 during은 전치사니까 이렇게 있으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되는데 스코트가 스코틀랜드 사람들 아니야, 그치? try to bring back, 되돌려 오려고 노력했대. 다시 가지고 오려고, bring back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무엇을? relatives, 친척이죠. 어떤 친척이냐면 deposed king, 폐위된 왕의 친척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throne, 왕좌, 왕 위로 다시 가지고 오려고 시도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지금 주어 있고 try to bring back을 하나의 동사로 보겠습니다.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which가 아니라 during which 이렇게 쓰시면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 해보니까 완전. 그러니까 during which 이 개념을 알겠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쌤 관계사가 있고요. 주어가 없으면 얘가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주어도 있고 동사 이하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해했는데 내가 막상 시험 문제를 풀 때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꿀팁이야. 얘를 뭐라 그러지? 선행사. 얘를 뒤에 문장에 넣어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에 넣어보시는 거야. 근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완전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니까 이거 완전이야. 그런데 얘를 넣어보니까 여기 넣어보니까 말이 돼. 그러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로 접목을 시켜보면은 attempt가 요거 which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를 보시면 돼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잖아. 어디로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라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the food which I like야. 그러면 뒤에 요 food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내가 좋아한다 음식을 들어갈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문장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없으면 관계부사나 전치사가 붙은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 그리고 해석적으로 친구들 봐봐. 해석적으로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전치사가 이렇게 있고 which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야. 해석하실 때 간단하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지우고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도요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여기 있는 명사를 갖다가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 대신 받는 명사 자리에 넣어. 명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면구 처리를 한 상태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자, 답은 냈으니까 일단 나오시고 어떤 쿠데타의 시도 이유인데 이 시도를 여기 넣어. 됐습니까? 그러면 during attempt지. 그 쿠데타 시도 동안에 이 말이야. during이니까. 그 쿠데타 시도 동안에 스코틀랜드인이 되돌려 이거를 송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를? 페이덴 왕의 친족들을 어디로? 왕좌로 다시 되돌려 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하는 동안에? 그 쿠데타의 시도 동안에 이렇게요.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쿠데타를 하는 동안에 스코틀랜드인이 왕의 친족들을 데리러 오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필자가 듀링을 쓴 것은 듀링을 해석하라는 취지거든. 그래서 해석까지 완벽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야. 해석하실 때 물론 다 배우겠지만 명사를 이 전치사 뒤에 which 자리에 넣어서 전면구 처리해가지고 해석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B번인데 쓱 보니까 비동사 뒤에 useing과 used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좀 쉬운데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 형태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PP 형태의 과거 분사면 당연히 뭐 묻는 문제입니까? 능동과 수동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해석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뒤에 문장의 성분, 뒷성분인데 사용한다는 능동이잖아. 그치? 능동이니까 뒤에 반드시 이 사용한다에 대한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됐습니까? 사용이 되는 거면 뒤에 목적어 없을 것이니까 최소한 목적어 없음 아니면 보통은 전면구, 부사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눈풀이 하는 친구들은 슥 보고서 for the case는 전면구니까 used다. 이렇게 가시면 거의 맞긴 맞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취지는 이거 문제가 쉬워서 그렇지 취지는 문장을 이해하는 게 취지 그 위에 문법적인 개념을 올리는 것이 취지니까 천천히 문장을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sound like 뭐처럼 들리냐면 일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대시라는 뭐가 나오니까 접속사가 나오니까 뒤에 또 동사가 등장하죠. 이게 would be 뭐일 수 있냐면 either utterly 말 그대로 완전히 지루하거나 불편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야. 그러나 접속사가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로이가 came through 해냈어요. 이러한 어떤 크리티컬한 상황 속에서요. 컴마 ing 분사구문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일련의 맵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어떤 맵이냐면 너무나도 훌륭한 맵이야. 그런데 문장 구조가 so that 구조야. 됐습니까? 그리고 대신 품사가 접속사니까 다시 한번 뒤에 뭐가 있어? 다시 한번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와중에 구조를 이해하는 와중에 가셔야지 얘가 정확히 뭐를 묻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확실하게 비동사 뒤에 사용을 하는 건지 사용이 되는 건지인데 they가 뭐야? 너무 훌륭해서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맵스. 당연히 지도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used. 어떻게 이해를 하든 무조건 used의 수동태일 수밖에 없다. 해석상 그리고 구조상. 되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동사지. are. 얘는 동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동사야 아니면 not 동사야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문장 하나의 주어 동사는 한 개씩 있을 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in fact부터 갈게요. 사실은 Ancient Woodland Inventory of Scotland까지가 주어인 것 같고요. Depends라는 동사 나왔어. 됐습니까? 오늘날 그것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라는 뭐가 나오니까 접속사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테크닉인데 잠깐만 삐뽀 명사 다음에 다시 한번 명사 동사가 있으면 이것은 뒤에 있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사실은 여기에 대시나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정확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거죠. 사실상은 접속사가 있는 거지. 로이가 개척했던 테크닉은 그러면 이 초록 색깔 주어에 대한 동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뒤에 쭉 보니까 띵띵띵띵 여러분들 to be linked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죠. 투부정사니까 are linked 중간에 부사가 있긴 하지만 are linked는 동사야 아니야? 동사지. 쭉 가보니까 동사가 있게 없게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해석해보니까 로이가 개척했던 그 기술들이 are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만드는 것에 뭘 만들어? 그러니까 ordinance survey를 만드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답은 a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앞뒤만 보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있지만 그렇게 풀지 말자고요. 큰 코 다친다고 알겠어. 특히나 수능 때는 철저하게 빨리 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어?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시간을 쓰더라도 보기가 해당된 문장은 꼼꼼히 읽어가면서 어법적인 개념을 올리면 절대 틀릴 수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빈칸으로 갑시다. 33번인가? 보자. 문제를 풀 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having pp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해석부터 할게. 야, 뭐뭐 했던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리를 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having pp를 갖다가 쓴다는 것은 이게 동명사든 ing든 ing 형태 동명사든 분사든 이 ing 형태에서 파생이 된 건데 왜 파생이 된 거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동사도 동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aving pp랑 ing도 동작이야. 됐습니까?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뜻일 거니까. 그런데 이 동사의 동작보다 요 ing 형태 분사의 동작이 먼저 발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동사를 했다. 나중이야. 이런 경우일 때 ing를 쓰지 않고서 위에 있는 having pp를 쓰시는 거야. 됐습니까? 순서상 이 동작이 먼저야. 그 다음에 동사했어. 그러면 얘가 먼저니까 having pp를 쓴 상태에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던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두 번째 이따 문장으로 볼게. throw in 하면은요 뭔가를 덧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까? 그래요.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despite가 전치사 아니야. 그리고 never는 뭐뭐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having taken equal on이야. 경제학이고요. 됐습니까? having pp를 썼을 때 뒤에 주어 동사의 동사가 있을 것인데 그 동사보다 먼저 이거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despite는 전치사니까 얘가 ing 형태가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고요. 뭐 분사 동명사든 아무튼 그러면 절대 이콘 101을 having taken 수강한 적이 없더라도 이 말이겠지. 네 번이니까 절대 수강했던 적이 take 했던 적이 없을지라도 됐어요? 없을지라도 monkeys 원숭이들은 quickly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use the tokens, 어떻게 그 토큰들을 사용하는지, 뭐로써? 돈으로써. 봐봐. 그러니까 들은 적은 없지만 아무튼 수강하는 동작이 먼저야. 먼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그 다음 아니야. 그치? 됐습니까? 이전에 과거에 수강했던 적은 없지만 그 동작은 여기. 그렇지만 원숭이들은 빠르게 이게 일단 여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순서상 얘가 먼저 얘가 다음이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연구원들은 then 그런 다음에 덧붙였습니다. clever하면 좀 똑똑한 현명한 트위스트가 비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의 반전을 갖다가 덧붙였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땡땡 즉 그게 뭐냐면 그들은 주는 거예요. 주었어요. 누구한테? 멍키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뭐 사이의 선택권이냐면 사는 건데 애플 슬라이스 쓰면 사과 조각들 아니야. 사과 조각들을 사는 것 사이의 선택권이야. 뭐로부터? 두 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과 조각을 사는 것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너 A 사람한테 살래? B 사람한테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과 조각들을 사는 것. 그것 사이에 선택권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having pp가 있을 때 요거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알겠어? 본 동사보다 먼저 한 동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알겠죠? 빈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게 단 한 개도 없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눈으로 본 걸 쓰자야. 알겠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게 좀 애매하다라고 싶으면 이게 애매하면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는데 보기의 정답 기준은 지문에서 얘기한 거 요거를 기준으로 가셔야 돼. 알겠습니까? 봐봐. 글을 읽고서 답을 써야 돼. 근데 내가 눈으로 본 거를 정리해 쓴 상태에서 보기를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애매해. 보기가 약간 뭔가 기준 잡기가 애매해. 그럴 때 보기를 보세요. 그런 다음에 3번이랑 4번이 헷갈려. 그럴 때 3번에 해당하는 말이 지문에 있나? 4번에 해당하는 말이 지문에 있나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다 풀립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일단은 빈칸이 어디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빈칸을 먼저 읽을 건데 일단 연결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디 있냐면 겁나 많아. 일단은 여기도 있고요. 체크.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중간에 on the other hand 여기도 있습니다. 체크를 좀 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어디가? 어디부터니? 여기다.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원숭이들은 빈칸한다. 쉽죠? 그러면 타겟팅을 해보니까 원숭이들의 특성을 고르는 것이다. 원숭이들의 특성을 고르는 것이다. 끝이고 인간처럼이니까 인간에 대한 특성이 있으면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가시는 거야. 가볼게. 일련의 실험 속에서 벤케트 라크시미 나라야난 케이스 첸 그리고 루리 산토스라는 사람인데 예일대학교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카푸친 멍키한테 토큰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맛있는 과일 조각을 사과 조각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학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이 멍키들은 빠르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그 토큰을 돈으로 사용하는지. 그런데 연구원들이 추가시킨 거야. 똑똑한 어떤 반전을. 뭐냐면 멍키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사과 조각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야. 너 누구한테 살 거야? 이렇게요. Person 1은 하나의 사과 조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조각을 원숭이한테 줘. 뭐를 교환해서? 토큰을 교환해서. 1대1 교환이죠. 사과 한 조각 줄 테니까 토큰 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Person 2는 항상 보여주는데 멍키에게 2개의 사과 조각을 보여준 다음에 하지만 줍니다. 오직 하나만을 슬라이스에 토큰 하나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사과를 보여주는 건 2개를 보여주지만 주는 건 하나야. 그러니까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보여주는 게 2개일 뿐인 거지. 몇입니까? 그러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2개 다 똑같은 딜을 하는 건 맞아요. 어차피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니까. 하나를 주고 토큰 받는 거니까. 원 슬라이스에다가 원 토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2개를 처음에 줌으로써
그리고 오직 하나만을 줌으로써 두 개를 보여주지만 하나만 줌으로써 person to는 집중시킵니다. 원숭이를 뭐에? 그들이 잃고 있는 것에 집중시킵니다. 세컨드 애플 슬라이스죠. 그러니까 두 개를 보여주지만 하나만 주는 거니까 이 주지 않았던 두 번째 여기 사과 조각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멍키는 강력하게 선호합니다. 거래하는 것을 누구와? person 1과. 비록 person 2가 제공할지라도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딜을 할지라도 person 2보다는 person 1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인간처럼 원숭이는 뭐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 머릿속에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 내용을 눈으로 본 걸 써야 돼. 뭐라고? 눈으로 본 거를 써야 안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원숭이들은 person 1을 person 2보다 더 좋아해. 그러니까 person 1을 person 2보다 좋아한다. 이 느낌이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잃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그런 거야. 됐습니까? 왜냐면 손실을 싫어하거든. 디슬라이크 하거든. 이 내용을 가지고서 기준을 가지고서 보기를 보시면 틀릴 수가 절대 없겠죠. 볼까요? 1번 hate feel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와 같은 것을 그들이 잃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지 않다. 정확히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장단점을 비교한다. 절대 아니고 리스크를 취한다. 안녕히 계시고요. 멈추고 싶어해요. 사이클 이기고 지는 거 안녕히 계시고요. 맛을 뭐 이상으로 개인적인 선호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 안녕히 계시고요. 답은 1번 찍으시면 되겠죠. 눈으로 본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자. 됐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보기를 보시는데 지문에서 얘기한 걸 토대로 답을 찍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야 안 틀린다.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보니까 break A down인데 이것은 A를 망가뜨리자의 기본 뜻도 있지만 봐봐. A를 break down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A를 상세하게 설명하다. 혹은 그냥 A를 부수다. 이런 느낌이야. 되십니까? 이런 이미지. A를 잘게 쪼개서 뭔가 상세하게 알아보는 거. 분석하는 거. A를 분석하다. 다 좋죠. 두 번째, when pp인데 그냥 나오면 뭐뭐 될 때라고 가볍게 해석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문장 바로 볼까? 보니까 너는 뭐뭐일지라도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either side야. either 무슨 말? either. either은 either A or B 아닌가요? 맞아요. A 혹은 B인데 그러니까 A 아니면 B 둘 중 하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양측에 있을 텐데 어떤 한쪽 이런 말이야. 어떤 한쪽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 논쟁의 그 이슈의 그 문제의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양 사람 다 둘 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person이 아니라 people이죠.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사람 이런 말이거든. 그럼 결국에 둘 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에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may believe 믿을 수도 있겠지만 뭐를 믿냐면 여기 대시 빠져 있는 거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상대방의 어떤 위치, 입장을 알고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할 때 when put 무슨 말이야? 놓여질 때가 되겠죠. when pp니까 사실은 뒤에 데이아가 있었을 것인데 생략이 된 거죠. 왜? 분사구문이니까. 그들이 놓여질 때 어디에? 일에 뭐 하는 일이냐면 그것을 즉 그 이슈를 분석하는 일에 놓여질 때 그들은 곧 뭐 하냐면 알게 됩니다. 뭐를요? that 이하를요. 그들이 가지고 있구나. 오직 기본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그 토픽에 대해서 being argued, 논의되고 있는 그 토픽에 대해서 오직 기본적인 것만을 알고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세하게 설명해봐. 너가 아는 거에 대해서 라고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너 그 이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봐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구나. 그냥 기본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편집 마저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죠. 근데 보시면 빈칸만 떨렁 있어. 빈칸만 떨렁 있어. 됐어? 빈칸만 떨렁.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어디랑 연관이 있을까? 물론 맨 마지막이니까 주제와 연관이 있겠지만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없어. 빈칸만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과 연관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맨 밑에 있으니 어쨌든 간 주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연결 체크했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네. 연구인데 심리학자 스티븐 슬로만과 그 다음에 마케팅 익스퍼트 필 아무튼 이 사람이 보여주기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claim understand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복잡한 정치적인 토픽들 뭐와 같은 거냐면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인류가세 이런 것들에 대한 토픽을 이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tend to reveal 드러냅니다. 무엇을? 그들의 무지를요. 뭐 할 때 제공하라고 요청받을 때 무엇을? 상세한 설명을 뭐 없이? 도움 없이. 구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야 너가 아는 거 자세히 설명해봐. 인류가세가 뭔데?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말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구나. 비록 어떤 그 문제에 어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지라도 그들의 상대방의 의견, 입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그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세요라고 놓여질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오직 기본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고. 뭐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정확하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 잘 설명해봐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잘 몰라 이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설명해보세요. 왜 그런지 네가 말해봐 라고 하는 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Stranger still 더욱더 이상하게도 서브젝트가 뭐야 친구들? 과목 아니고 주제 아니고 피실험자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이러한 연구 속에 있는 피실험자들이 이것을 인식하면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별거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reliable 확실히 조금 더 moderate해집니다. 무슨 말이야? 넘어가 그냥 모르면 그들의 믿음에서 moderate해집니다. 급진적인 믿음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믿음이 fade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moderate가 이 말이야. 희미해진다. 극단적인 반대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죠. 됐습니까? 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니까. 뭐 하는 걸 통해서 설명해보는 걸 통해서 내가 못하니까. 연구에 따르면 워킹 하는 건데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 거. 당신의 의견을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약화시킵니다. 너의 패션을. 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니까. 하지만 이 문장 중요하지? 그 똑같은 연구가 보여주는데 opposite effect, 반대 효과를, 반대 결과를 뭐 할 때 대상자들이 정당화시키라고 한다면 그들의 입장을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입장 한번 정당화시켜봐 라고 하면은 반대 결과래. 반대 결과가 뭔데?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왜? 여기서는 야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설명해봐 라고 하는 순간 뭐 합니까? 잘 모르는구나를 인식하면서 moderate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반대하는 경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줄어들죠. 대신에 뭐 하는 순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시켜봐 라고 하는 순간 뭐 하야 된다고요? 반대의 결과. 뭔가 잘 이제 패션이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다. 요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뭐 써? 우리? 내용은 이해했잖아. 빈칸에 뭐 써? 설명해봐 라고 하는 순간 쭈구리. 유유. 됐습니까? 근데 정당화시켜봐. 정당화시켜봐 라고 하면 반대라고 하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정당화를 시키는 그림은 플러스의 그림일 것이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봐 라는 그림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요 그림을 가지고서 넣어줘야 돼. 됐습니까? 특히나 yet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니까 반드시 이 이야기는 들어가야 돼요.
왜? 글은 응집되어 있을 거니까, 붙어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볼까? 오 마이 갓. 잠깐만. 응급수술 하겠습니다. 리모컨 씨 마취했고요. 그 다음에 뿅 됐어. 오케이. 1번 정당화라는 것은 seeks proof 증거를 찾습니다만 하지만 의심이 빠르게 퍼집니다. 아니죠. 정당화는 의심이 퍼질 수가 없죠. 왜? 플러스니까 얘는 X. 안녕. 열정이 설명하는 걸 도와준대요. 복잡한 개념을. 그러니까 아니죠. 왜? 소재가 아니니까. exploration 탐구인데 잠깐만 이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사실은 탐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얘를 갖다 뭘로 해야 돼요? explanation이죠. 설명. 그러니까 지금 얘가 탐구인데 탐구한다는 게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거를 못 느껴도 괜찮은데 정답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이 얘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ploration이 explanation과 똑같은 의미로 써요. 됐습니까? 설명은 클라우스가 구름인데 동사일 때는 가리는 거야. 당신의 능력을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회상시키는 능력을 가려.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떠올리는 걸 막는 거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없지.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아니면 X에 가까운 느낌이죠. 얘가 없으니까. 정당화는 세계관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설명은 그것을 약화시켜요.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이니까 괜찮죠. 답은 4번. 설명이 가능하게 해요. 당신이 솜씨 있게 반박하도록 당신의 상대방의 생각 반대말이지. 얘는 쭈구리. 답은 4번. 그러니까 애매한 게 있어도요. 정확하게 있으면 4번을 찍으시면 끝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빈칸을 풀 때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초중반에 있으면 먼저 읽고요. 중후반에 있으면 끝에 있으면 잠깐만 미안해. 초중반에 있으면 맨 처음부터 읽으시고 중후반이나 맨 마지막에 있으면 먼저 읽고 시작한다. 타겟팅을 하시면 좋아요. 빈칸에 무엇을 넣을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빈칸에 있는 말을 내가 눈으로 본 걸 써야 돼. 만약에 정리를 못 해가지고 보기를 봐야 돼. 그러면 보기에서 헷갈리는 보기 중에서 얘가 어디 지문 어디에서 있지를 따져보고 정답을 써야 돼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알겠죠? 끝. 마지막 3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뭐야 이거? 어머. supervision 하면은 관리나 감독입니다. 그럼 with the result that 주어 동사면 여기를 그냥 어떻게 보시냐면 그 결과 끝 주어는 동사하다 써주시고요. 문장 보겠습니다. 에서 디플로 그 다음에 르마 한나 오늘따라 사람 이름이 안 되겠죠? 사람 이름이 많아. 스티브 라이언이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컴마 묶어주시고요.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conducted 수행된 실험인데 인도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뭐를 보여줬냐면 that 이하를 show에 대한 목적어 여기 있죠. 보여줘왔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들이 react 반응하는구나 positively 긍정적으로 어디에다가 금전적인 장려책, 보상, 동기부여에다가 그리고 관리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구나. with the result 그 결과 학생들이 뭐 하냐면 결석을 덜 자주 무슨 말이야? 안 한다는 거죠. 덜 자주 하고요. 수행을 더 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대. 실험을 통해서 인도에서 한 실험인데 선생님들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한대. 어디에다가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감독에다가 그 결과 학생들이 뭐해? 덜 결석을 해. 그리고 더욱더 공부를 잘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금전적인 보상이 플러스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보자잉. 여러분들 쉬워. 그러니까 문장 삽입을 푸실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 삽입은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지문 속에 있는 단절이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3번이야 라고 했을 때 3번에서 있다가 올라온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번을 지나갈 때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단절이거든.
지문에 단절이 있을 것이다. 그 단절을 찾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면 뭐냐면 흐름상 뭐야? 플러스에다 갑자기 아무런 그 시그널 없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플러스 바뀌어. 그럼 여기가 단절이죠. 됐습니까? 아니면 소재가 A였는데 갑자기 B로 바뀌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바뀌는 거. 소재. 아니면 조금 어렵지만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게 지문 단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지시형.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쓸게. 명시적 단서야. 단서 부재. 앞에 복수명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의야. 뭐야? 앞에 대의가 없는데 대의네? 그러면 여기 위에 박스에 복수명사가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게 지문 단절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대명사가 없어.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단절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단절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지나가실 때 눈을 크게 뜨고서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첫 번째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쌤,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응급수술 가겠습니다. 쌤, 단절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두 번째야. 소재를 일치시키면 돼요. 소재를 일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시문에 저 박스 제시문에 소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내에 소재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제시문의 소재가 B라고 했을 때 지문도 B의 얘기를 하는 곳에 같이 엮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 독해 인사이드 아웃, 독해 아이오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우시면 제시문을 갖다가 읽고서 가장 비슷한 부분에 지문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면 거의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지금은 이 시퀀스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이 문제의 컨셉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느낌만 잡으셔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그것은 최악은 뭐냐면 쌤 여기 대시 지시어 아니겠습니까?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시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대시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한 10개 있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풀이법이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갖다가 지문에 넣는 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아시겠죠?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주는 생각을 뭘 주냐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동기부여, 장려책, 장려금을 주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려책을 줘 안 줘? 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특정한 환경에서는 그것들이 즉 장려책들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읽다가 보면은 이 내용 까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읽어가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까요? 경제 주체가 몇 가지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대. 그렇군. 예를 들자면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달시켜줘야 돼. 학생들한테 지식인데 필수적인 지식이야. 다음 클래스로 넘어가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얻게끔 하는 그 지식을 전달해야 한대.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학생들이 훈련받아야 돼. 뭐 하도록?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1번, B는 단기적 관점, 2번은 장기적 관점이 되겠죠. 만약에 쌤이 기반을 둬. 페이 받는 거 기반을 둬. 어디에다가? 잠깐만요. 선생님이 페이를 받아. 뭐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그들의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은 집중할 거래. 어디? 시험 기술에. 그래가지고 이제 손상을 입히는데 학생들의 장기적인 발전에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야. 뭐 하는 거는 측정하기에는. 그러니까 더욱더 보상하기도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친구들? 단절이 있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야,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일단은 첫 번째는 학생들한테 지식을 가르쳐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구나.
만약에 쌤이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면 선생님들은 시험 기술, 시험을 잘 보게끔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르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손상될 거라고.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보상해주기도 어렵지.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없거나 잘 모르겠죠. 뒤에 볼까? 이스터와 르마는 그리고 스티브 라이언은 보여줍니다.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인도에서 한 실험이죠.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요. 뭐에? 금전적인 보상에 그리고 관리에 따라서 결과 학생들이 덜 결석하고 시험 성적이 좋아집니다. 잠깐만. 왜요?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뭐 합니까? 시험 기술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는 안 좋죠. 왜냐하면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보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갑자기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이 보상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보상해주기가 어려운 거. 장기적 관점.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한대. 긍정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아,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때 4번이 이상하다의 느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인 것은 측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보상해주기 어려워. 근데 그것이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장려책, 장려금, 포상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좋은 것도 있거든요. 쌤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그 결과 학생들의 상태가 좋아진다고. 정확하게. 단절을 느낀 상태에서 제시문을 가시니까 딱 느껴지죠. 붙는 게. 그래서 단절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 다음 순서로 소재 일치를 시키거나 그리고도 모르겠으면 제시문을 지문에 넣는 형식으로 가는 게 순서가 되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뭐가 있을 것이다? 단절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기에 뭔가 빈 구석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인식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페이지 마무리하시고 이거를 매주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이기셔야지 매주 똑같이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어? 어떨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하지 말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매주 빠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어? 거기서 하나라도 건져가시면 성공이라고. 그거를 매주 성취하시면 분명히 쌓이는 게 남들과 다를 거야. 알겠습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